네, 월요일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양시장이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현재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월요일 장 마감 사항 잠시 후 안투이투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코너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을 해결해 드립니다. 샵 4248 누르시고요.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발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안투이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안투이투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박정석, 한상욱, 박근호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될까요? 좀 처음에는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 하락 반전을 했거든요. 또 잠시 후에 시장 마감 상황과 그 밖의 특징들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매수가는 61,000원, 비중 20%, 보유기간은 5주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네, 매도 보유 의견 나와 있는데요. 자, 자동차주에 대해서 엇갈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먼저 보유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전문가님. 사실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하락세 좀 깊은 편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솔직히 들어가실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다리를 걸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가 내려가는 이유 환율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해외에도 공장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지난주서부터 환율이 의미 있는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확인을 하고 상승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야겠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네.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저는 추세적인 하락을 겪고 있는 종목이고요. 왜 지금 그 자동차 업종이 왜 지금 잘 가지 못하냐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일단 신차 효과가 올해는 없고 또 하나 본다 그러면 지금 환율이 반등은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 그 뱅가드 매도에 의한 달러 수요에 의한 반등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산업의 수익은 감소될 것은 예상되는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예상 수익도 감소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짚어드립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매수가는 2만 원, 비중 20%, 보유기간은 5개월 되셨습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두산그룹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오늘 시장 굉장히 중요할 듯한데요. 보유, 매도 의견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의견 나와 있네요. 먼저 매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산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하락세를 단기간에 보여주고 있는 두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유상증자 참여가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두산 인프라 코어가 절대적으로 메리트 있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 대중국 관련주로 많이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은 양적 성장에서 이제 질적 성장으로 어떤 그 경제 성장의 모델을 바꿨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 글쎄요. 현대중공업보다도 중국에서 마켓 쉐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굳이 두산 인프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겠죠. 예, 갖고 있을 만한 메리트가 절대 없는 기업입니다. 네, 자, 이분께서는 2만 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반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석 전문가님. 작년에 이제 좀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좀 손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룹 리스크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제 업황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과거에는 이제 그 중국 쪽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두산인프라코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밥캣의 그 실적도 좀 미국에서 주택 경기 회복이라든지 건설 경기 회복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는 굳이 좀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됩니다. 매도하더라도 좀 반등을 이용해서 좀 매도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좀 더 보유하신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 작년 11월 달에 지금 쌍바닥을 좀 찍을 수 있는 부분 그 거의 근처에 좀 놓여져 있는 만큼 전저점이 깨지지 않은 이상은 일단 보유를 하시면서 17,000원대 위에서 매도를 하실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면서 반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매도를 하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영화학입니다. 매수가는 4,341원, 비중 20%, 보유 기간은 1년 4개월 되셨습니다. 장기 보유하셨는데요.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다른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유, 매도 의견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삼영화학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면요. 최근에 그 주가의 흐름들이 뭐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제 차트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면 삼영화학이 반등치가 나오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한 6개월 이상 역배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장기 이평선들의 저항대가 많이 부딪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매물을 좀 소화할 만한 거래량의 증가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을 보이고는 있지만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고 목표가 삼영화학 같은 경우에 4,300원 정도까지는 보유가 가능하지만요. 반등 시보다 물량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모멘텀도 부족하고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도 부족하다 보시는 것 같거든요. 반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괜찮을까요? 예, 지금 그 오랫동안 이제 들고 오셨고요. 그 현재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이제 그 뭐 역사적인 저점 수준. 여기서 역사적인 저점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최근 2년 동안 3,000원 근처, 3,000원이 좀 최바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3,000원 근처에서는 더 뚫지 않고 뚫고 내려가지 않고 주가가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랫동안 들고 오셨던 만큼 여기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3,0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4개월이나 들고 계셨는데요. 자, 우선은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보유 의견이 조금 더 우세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와이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14,000원, 비중 10%, 보유 기간은 4달 되셨네요. 전문가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네, 와이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매수 의견 나와 있고요. 보유 나와 있습니다. 뭐 추가 매수라든지 지금 시점에서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 뭐 접근해도 괜찮은 흐름인데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유일하게 그 생산하고 있는 칩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송수신 신호를 걸러서 만드는 유일한 업체인데 이제 중국 시장의 법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중국 법인들에서 납품을 하고 있어서 올해 중국 모멘텀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스마트폰 성장세는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뭐 거의 연간 성장률이 20%가 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매수 타이밍을 가져도 좋겠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구간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분께서 당연히 들고 가도 된다라고 보시나요? 네, 당연히 들고 가도 된다라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 앞서서 나온 단어입니다만 저평가 이 단 한마디로 이제 와이솔이라는 종목을 네. 매수 혹은 해야 되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얘기로 성장성이 아직 가격에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장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쌉니다. 예, 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평가 구간의 메리트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보유와 또 매수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영진약품입니다. 매수가는 1,850원, 비중 15%, 보유 기간은 4개월 되셨습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네, 매도 보유 의견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매도 의견이 우세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예,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 개발과 그다음에 이제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작년 그 11월 달에는 그 2,700원대까지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그 전부터 주가는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한번 큰 시세를 분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것이 이제 뭐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 강력한
대한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도 좀 그렇게 뭐 크게 좀 개선되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 좀 기술적으로 또 뭐 최근 좀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좀 매도를 하신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좀 반등 시 매도 가격은 일단 뭐 매수하신 근처입니다. 매수 가격 근처인 1,8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 들어봤고요. 반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 권해주셨네요. 박근호 차트 전문가님. 보면서 한번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영진약품이 어떤 테마성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단순한 실적과 관계가 없는 일반 테마주들 빼고 우리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앞서도 얘기 나온 잘 짚어주셨는데 아토피 치료제 관련돼서 앞으로 상용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KTNG와 같이 하죠. 그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번 정도 급등을 줬는데 이 급등 줬던 흐름이 다시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테마주가 있고 급등 줬던 흐름이 한 중간 정도에서 어떤 그 유지를 해주는 흐름이 있는데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바로 두 번째 후자 쪽에 맞는 그런 종목을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고가권에서 흘러내리는 가격대가 아니라 지금 가격대를 버티고 있는 가격대거든요. 조금 약간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가격적으로 2,5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한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의견 나와 있는데요.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짚어드립니다. 휴비츠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11,000원, 비중 20%, 보유기간은 7개월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 노란색 펜말을 들어주셨어요. 계속해서 들고 가자라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박정석 전문가님. 예, 뭐 휴비츠 하면 바로 이 중국의 법인입니다. 상해 휴비츠의 그 실적 전망,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여주었었던 실적 부분들이 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뭐 중국에서의 이제 그 안광학기기라든지 또 중국의 이제 그 안경을 이제 착용하는 인구가 좀 일반 뭐 선진국 수준으로 이제 크게 올라와 주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수요가 크게 창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휴비츠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모멘텀인데 이 모멘텀이 뭐 현재까지는 뭐 전혀 훼손될 수 있는 뭐 이런 뭐 악재 같은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전의 어떤 그 성장 스토리는 좀 더 진행된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실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저는 뭐 2만 원대까지 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2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근호 전문가님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될까요? 똑같이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기업 내용이야 사실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저는 추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휴비츠 같은 경우 지금 추세가 너무 좋죠. 시장 대비해서 흐름이 상당히 좋고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1선 기준으로 매도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장 마감 10분 전 오늘도 발빠르게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상담해드렸습니다. 자, 장 마감까지 이제 1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월요일 시작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양시장이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0.19% 약보합세 보이면서 1953포인트, 코스닥 시장 0.46% 하락하면서 500포인트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오늘 500포인트에 안착을 하면서 마감될지 또 잠시 후에 저희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또 5년의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양시장이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아쉽게 마감될 것으로 보이네요. 마감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SBS CNBC가 오후 3시 증시 마감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네, 월요일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디커플링 현상 계속해서 2월 달에도 이어지게 될까요? 상승 출발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또 하락 반전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또 장 막판에 500포인트 위에서 턱걸이를 해주는데요. 자, 여러 가지 수급 동향은 물론이고요. 또 특징주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시장 마감 상황 짚어드립니다. 네, 코스피 시장 0.23% 하락하면서 오늘 1953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시장 0.40% 하락 501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수급별 또 동향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8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기관 쪽에서 오늘 500억 원 넘게 8일 만에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었습니다. 개인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42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 짚어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아쉽게 마감이 되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각각 7억 원, 86억 원 가까이 사들였지만 개인들이 86억 원치 팔면서 오늘 상승을 또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 흐름입니다. 오늘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자, 오늘 일단은 전차군단이 조정을 받으면서 운수창고, 운수장비, 은행, 종이, 목재 업종들 거의 오늘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 통신 업종들이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으면서 오늘 업종 지수만이 거의 3% 정도 오늘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전기, 가스, 음식료품, 유통업 등 오늘 경기 방어주들은 오늘 빨간불을 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혼조 양상을 보인 이런 기업들도 많았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0.28% 조정받으면서 주가는 143만 7천 원에 마감이 되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도 오늘 시장에서는 1%, 2%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 거의 뭐 파란불과 빨간불을 켰지만 상승과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춘절 기대감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또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셧다운제 철회 소식에 게임주가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가시화에 방산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 반전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특징이 있었죠. 수급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 시장 동향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뭐 소폭이지만 어느 정도 사들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수급 동향 짚어주시죠. 일단 추세가 중요한데요. 그 외국인들은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를 했고 기관은 매도를 했는데 두 주체 모두 고가권에서 많이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수 유지를 하다가 계속적으로 매도가 막판에 좀 나오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실제적으로 종목군들을 보면서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앞서서 좀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서부터 시가총액 상위 25위까지 종목을 보면 많이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롯데쇼핑이라든가 KT 정도가 이제 3% 넘는 의미 있는 좀 흐름을 보여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강보합 내지 약보합 정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아무래도 통신업이었죠. 통신업에 이제 종목이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KT, LG U+, SK텔레콤 모두 고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LG U+의 상승 흐름이 가장 좀 눈에 띄었습니다. 많이 떨어진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 떨어졌는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등락률로 보면은 STS 페노시언이 굉장히 큰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네. CJ 대한통운, 한진네온, KSS 해운 쪽으로 좀 이렇게 해운사 쪽으로 좀 많이 좀 흐름이 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그럼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량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일단 작은 종목은 제외를 하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국전력, 외환은행, 두산인프라코아 오늘 흐름이 좀 살짝 반등을 주긴 줬는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매도가 좀 들어왔죠.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한진해운, 대상, 삼성중공, 기아차, LG전자 순으로 외국인들 매도를 많이 했고요. 반면에 매수 쪽 오늘 아무래도 가장 많이 오른 통신업종을 많이 매수를 한 게 바로 보여지네요. KT, LG U+ 쪽으로 좀 매수를 해줬고요. 자, 그럼 기관만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았을까요? 바로 한국타이어, 제일기획, 기아차 쪽으로 매도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반대로 LG U+가 2위를 차지했는데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를 힘에 입어 5%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금융주, 통신주 쪽으로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가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 통신업종에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또 주체별 매매 동향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물량들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특징적인 면들에서 본다 그러면 최근에 그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던 종목군들에 대한 꾸준한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런 종목군들이 일단 보면 뭐 CJ, EML이라든가 이런 종목이고요. 새롭게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 성화이텍 오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좀 개별적인 성향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서부터 지금까지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면 여전히 순매수 양으로 많은 것이 서울반도체인데요. 서울반도체의 특이사항은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까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하락폭이 컸다라는 점, 그리고 CJ-EML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기관의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특징적인 면으로 들 수 있겠고요. 경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파라다이스의 기관의 매수세가 좀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매매 동향 짚어주셨습니다. 환율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예, 오늘 환율이 굉장히 좀 크게 좀 하락을 했는데, 네. 예, 오늘 전날보다 12원 80전 하락을 한 1,084원 60전으로 이제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지표, 경기 지표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와 주었었기 때문에 달러와 가치가 이제 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 원화 부분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이제 지난주 급등에 따라서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또 출회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수출업체들의 어떤 달러 매도 물량들도 오늘 좀 많이 나오면서 좀 환율이 좀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지금 지난주에 좀 강하게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하는 또 이 부분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며칠 만에 좀 순매수로 전환을 했죠.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그만큼 또 원화 수요에 대한 또 커졌던 부분들이 오늘 좀 환율 하락에 좀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환율이 이제 떨어졌을 때, 즉 원화가 강세를 보였을 때 상대적으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전차 군단이 오늘 시장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화뿐만 아니라 이제 엔화의 추이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엔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지금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92엔대입니다. 지금 92엔대 거의 93엔대까지 지금 거의 현재 지금 위치를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의 어떤 추이보다도 역시 엔화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오늘 업종별 등락에 따라서 환율의 추이가 그대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원화 강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음식료 업종이 오늘 CJ 같은 경우는 6%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빙그레라든지 이러한 음식료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었고,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이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제 환율이 한번 최근 1,050원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주었었지만은, 만약에 1,050원이 깨졌을 경우에는 또 이러한 또 환율 이슈 부분들이 시장을 또 크게 지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당히 좀 크게 하락을 한 이후 또 내일 이후에 또 환율의 추이, 원화의 환율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또 엔화의 추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과 동반적으로 움직인 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그래도 큰 하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들이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강제 셧다운제가 철회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던 부분이 좀 풀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들 그동안에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망이 괜찮을까요? 예, 오늘 이제 모바일 게임주가 이제 강세를 이제 보일 수 있었던 이 배경이라고 한다면은 앞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던 대로 좀 정부에서 특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랑 이 여성가족부에서 이 모바일 게임을 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이제 제외를 시켰는데요. 이 모바일 게임은 이제 상대적으로 온라인 게임에 비해서는 이제 인터넷 중독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이러한 판단 하에 좀 결정을 좀 내렸었고,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게임의 셧다운제가 이제 오는 2015년도 이 5월 19일까지 아직 멀었습니다만 한 2년 이상 지금 적용 대상에서 유예가 되기 때문에 좀 그동안 이들 모바일 게임주들이 여전히 어떤 굉장히 큰 인기를 좀 얻고 있고 또 실적도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정부 규제안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좀 주가의 발목이 잡힌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의 발목이 좀 어느 정도 잡혔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게임주도 있습니다만은 모바일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또 다시 한번 충분히 또 상승할 수 있는 좀 여력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주 내에서 탑픽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상훈 전문가님. 그래서 지금 뭐 상승 추세를 봐서는 아마도 조이맥스가 지금 현재 탑픽을 달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최근에 네. 자회사가 게임을 출시하면서 자회사에 대한 게임 신제품, 신게임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 뭐 조이맥스의 상승률을 보면요, 그 23,000원대 저점대에서부터 3만 원대 약 한 45%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갖고 현재 구간에서 본다 그러면 조이맥스가 탑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이맥스 흐름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듯하네요. 자, 또 북한의 핵실험 리스크가 적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방산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일단은 방산주 뭐 단기적으로 당연히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좀 궁금해진 대목이거든요. 박근호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방산주 물론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벤트를 무시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 의견에 동참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정도 뒤에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이정민 전문가랑 종목 상담을 하는데 일주일 정도 뒤에 그 방산주들 고가권에서 손실 보고 있다고 그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방산주들을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방산주들 매수하시는 분들한테. 방산주가 바로 이러한 그 이벤트성 어떤 재료로 단돈 100원이라도 수혜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 방산주도 지금 적자인 기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비중을 싣지 않고 어떤 시장의 참여자로서 흥미거리긴 합니다만 글쎄요. 지금은 좀 뭐 따라잡기는 굉장히 좀 늦은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방산주들의 그 흐름을 보면 어떤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움직이는 네. 실체가 없이 움직이는 테마주로 분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을 봤지 않습니까? 특히 대선 테마주로 분류됐던 종목들이 지금 거의 다 고점 대비 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북한의 그 핵실험이 언제 실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핵실험이 완전히 실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주가가 꼭지가 나오고 이제 그때서부터 하락을 하는데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지금 이것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자제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자, 다 알고 있는 학습 효과이지만 또 접근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은하게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핵 실험 이런 리스크가 뭐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시장에서 크게 출렁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쟁 관련주를 이제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사실 우리 그 언론에서 어떤 그 북한의 이러한 그 뉴스를 갖다가 좀 작게 다루고 이것을 좀 크게 부각만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뉴스 헤드라인 그 첫 번째가 이제 이런 그 북한의 지금 핵실험과 관련해가지고 뭐 굉장히 어떻게 좀 약간 좀 언론이 좀 조장을 한다라는 이제 이러한 좀 느낌이 들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떤 새 정권 출범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맞아떨어지는 이런 그 이슈 부분들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뭐 이제 무시를 못하는 뭐 부분이긴 그 상태에서 지금 뭐 따라가는 부분은 저도 이제 뭐 굉장히 좀 현재로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뭐 저점 대비해서 뭐 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체는 또 우리가 또 인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보유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일단 한번 그 핵실험이 지금 2월 중순, 뭐 2월 15일, 뭐 16일, 뭐 이 정도까지 지금 현재 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도 좀 흔들리지만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좀 흔들리더라도 한번 그 핵실험이 그 진행될 때까지는 한번 들고 가시면서 핵실험 직후에는 뭐 당연히 거기서는 뭐 차익을 챙겨야 되는 뭐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뉴스의 팔라라고 하는 뭐 그런 그 격언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은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 또 다우지수가 상승을 했는데요. 5년 만에 14,000포인트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은 오늘은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중국의 춘절 기대감이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다시 전환이 되었고요. 하지만 오히려 하락 반전을 했는데 2월 증시도 여전히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라고 혹시 보시나요? 박근호 전문가님. 2월 증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나라 역대적으로 그 세계 증시와 디커플링 된 적이 굉장히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네. 디커플링 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세계 증시보다 훨씬 월등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좀 약간 식상한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만 1월 달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증시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는 아니죠. 사실 지금까지 어떤 세계 경제의 베타 플레이어로서의 메리트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저는 이제 떨어졌던 이유를 굳이 시장에서 꼽는다라고 그러면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환율 부분, 뭐 원화 강세, 뭐 엔화 약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너무 안 좋은 점은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원화 강세다라 그러면은 어떤 점이 이득이 있을까요? 원유, 기름을 굉장히 싼 가격에 사올 수가 있습니다. 철강, 굉장히 싼 가격에 사올 수가 있죠. 이러한 부분의 호재성 어떤 재료는 시장에서 전혀 노출도 안 되고 누가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수출 기업들의 어떤 마진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환차손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은 이제 어떤 환차손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가격적인 경쟁력보다는 상품 자체로 이제 승부를 해야 되는 경제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오늘 마침 또 방송하는 날 환율이 많이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추세는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쯤에서 거진 좀 마무리가 되는, 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 보면요, 삼성전자를 위시를 한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 중소형주들이 약한 흐름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즉 대형주와 중소형주들이 같이 못 가는 부분들이죠. 그럼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꺾이면 중소형주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꺾이면 중소형주도 같이 꺾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지금 이 글로벌 증시와 비교를 했을 때, 미국을 위시를 한 뭐 유럽 증시, 중국 증시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자, 얘네들이 지금 갈 때 우리 지금 못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얘네들이 떨어질 때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이 만약에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뭐 장밋빛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 신고가 경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만약에 좀 약간의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과연 우리 증시가 그러한 어떤 조정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같이 조정을 받지, 여기서 좀 홀로 또 나홀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좀 상당히 좀 적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대형주 접근은 아직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이런 위치에 있고,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수와 좀 무관한 이러한 그 종목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이러한 어떤 중소형주 쪽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약간 반대적인 입장인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미나 앵커님, 경제 뉴스나 프로그램 보면 가장 많은 비중, 가장 처음에 나오는 멘트가 혹시 뭔지 아세요? 뭘까요? 미 증시 상승에 힘입어 코스피 상승 마감했습니다. 요 멘트 가장 많이 나오죠. 이것과 거의 같은 빈도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미 증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라는 얘기가 거의 5대5 비중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미국 증시 조정을 준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이 떨어진다. 그건 좀 너무 고정관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월요일장이 또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미증시와 관련해서 멘트들 해주셨는데요. 내일장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일장을 또 우리 전문가분들께서는 어떻게 전망해 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자, 내일장 전망과 전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자, 일단은 또 저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상훈 전문가님, 조정장은 지속될 것이다 보시네요. 네, 뭐 조정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3월이 도래를 안 했지만 3월이 되면은 엔저, 그러니까는 지금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엔화를 많이 찍어낼 것이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수출 채산성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뒤처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뱅가드 펀드의 매도 물량들,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일주일에 3,8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그런 물량들이 있는 한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이 부분을 올라설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도 보면은 아까 전에도 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신고가, 다우지수 같은 경우 신고가 갱신하고 중국 상해지수 계속 추세 상승을 하고 유럽 지수도 반등했는데 우리 시장이 못 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오히려 오늘 같은 장에서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성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장을 짓눌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기관들도 지금 현재 구사하는 전략 자체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물량들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러한 일련성이 있는 부분들이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한번 하락을 끝자락을 봤다가 단기 반등이 나오듯이 이런 그 단기 낙폭과대에 의한 종목들이 단기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은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낙폭 과대주가 단기 반등할 것이다. 조금 눈여겨보자 이렇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자 박근호 전문가님, 뭐 점차 완화될 것이다. 그래도 2월 증시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일단 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작년서부터 그토록 바라던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이 부분을 사실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양적 완화가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뭐 폭등이라도 할 것처럼 미디어에서 이렇게 많이 좀 얘기가 회자가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양적 완화에 대한 후폭풍에 대해서 어떤 시장에 경고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지금 바로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뱅가드 문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그 하루 거래 대금을 봤을 때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고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4분기에 2012년도 4분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체로 실적이 좀 안 좋았죠. 컨센서스를 밑도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1분기를 요즘에 나오는 리포트들을 많이 찬찬히 읽어보면은 작년 4분기보다 굉장히 좀 좋아진다라는 그 내용의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저효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전분기 대비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잡히는 구간이 있는데 올해 1분기 이런 뉴스들이나 기사들이 많이 나오겠죠. 작년 4분기 대비 뭐 몇 퍼센트 실적이 좋아졌다. 이런 거 기대를 해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항상 어려웠을 때마다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글쎄요. 또 외국인들과 기관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도 코스닥이니까 지금은 약간의 좀 행보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아까 말씀 정말 잘해주신 것 같아요. 좋은 종목보다는 지금 싼 종목을 사는 게 좋은 타이밍입니다. 저는.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네, 종목들을. 낙폭이 큰 방금 네. 한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좋은 종목보다는 싼 종목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메리트가 있죠. 네. 네. 자, 그렇다면 박정석 전문가는 때를 기다리자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부분이 포착되어야지 그 때가 올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현재 시장은 조정 국면입니다. 조정장이고요. 자, 이런 그 조정장 속에서 이제 매일같이 어떻게 그런 종목을 발굴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뭐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강세장이 올 때까지는 차라리 좀 쉬는 것도 저는 오히려 투자다라는 그런 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취지에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그 1분기 실적이 과연 그 작년 1분기나 또는 그 작년의 4분기보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나 아니면 전분기보다 크게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매출은 뭐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좀 실질적인 어떤 그 이익적인 측면 속에서 봤을 때는 이 환율에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원화 강세의 이 흐름 갖다 저는 전혀 좀 무시를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올해 그 1분기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뭐 4월 달이나 되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그 현재 어떤 그 1분기 지금 흐름들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역시 지금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은 환율의 영향을 좀 굉장히 좀 많이 지금 당장에 지금 현재 좀 받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어떤 그 증시가 좀 확인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것은 뭐 표면적인 어떤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도 그렇지만은 역시 디커플링의 어떤 흐름들이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실적 전망 자체가 지금 다른 그 국가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큰 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따라서 외국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사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점에서는 좀 본격적인 강세장의 어떤 흐름이 나타나기 주기 위한 시그널. 그 시그널은 제가 현재로서는 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직은 지금 그런 시그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어떤 그 매매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좀 짧게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되었을 때는 또 언급을 해주실 거니까요.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의견 내주셨는데요. 내일장 전망까지 함께하셨습니다.
기회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와 순식간에 지나간다. 순간을 잡는 것. 이것이 현대증권 트레이딩. 스마트able, able, 현대증권. 갱년기란 말 싫죠. 아세요? 우리 여자를 위한 약이 있다는 걸. 유럽에서는 식물 성분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물 성분 갱년기 치료약 페라민 Q. 젊게 살 거예요. IBK 기업은행,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여기 아줌니도? 광고 보고 IBK로 바꿨어요.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우리 오빠도요. 덕분에 취직했습니다. 참 좋은 일만 생기네요.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전한 투자, 위험한 투자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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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투 대표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투 대표 변상익입니다. 오늘 눈이 펑펑 내렸는데요? 네, 쌓인 눈처럼 우리 시청률도 팍팍 올랐으면 좋겠는데. 오, 지당하신 말씀. 자, 오늘도 한번 시작해볼까요? 출발! 네, 우리 전문가들의 신규 종목과 또 핵심 투자 포인트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총 3종목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은요, 성우하이텍, 강원랜드, 인포피아 또 저희 열심히 또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박근호 전문가부터 저희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박근호 전문가님 또 저희가 조금 아쉬운 종목이 있었어요. 아, 유비코스요? 유비코스죠. 네. 바로 오늘, 그 다음 날도 뭐 6% 급등하더니 네. 연일 오르더라고요. 오늘 좀 약간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네. 추세가 굉장히 좋고 LG U+ 상승과 상당히 좀 연관이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 대형주들 중에 LG U+ 계속 제일 좋았죠. 계속적으로 TV를 보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늘처럼 조정을 줬을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충분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익 씨가 무척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자,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또 네. 좋은 종목 오늘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오늘 이제 뭐 앞서서 CG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강원랜드를 좀 갖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격언을 접하게 됩니다. 이제 주식 경언 중에 이런 얘기가 좀 있죠. 추격 매수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있고 반대로 똑같은 상황인데 가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얘기가 있죠. 상승하는 종목을 두고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상황을 잡은 건데 이제 강원랜드, 뭐 GKL, 파라다이스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 파라다이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랑 이제 얼마 전에 자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는데 요즘 어떠냐고 그랬더니 중국에서 타짜들이 정말 너무 잘하는 타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홀드율이나 이제 이런 게 많이 떨어진다라고 그러는데 강원랜드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좋죠. 다른 대형주들에 대비해서 시장 대비해서 거의 안 흔들리는 모습인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은 이제 올라가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떨어지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다 이유가 있는데 강원랜드가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강원랜드가 뉴스에 딱 나오면은 아마 이런 장면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줄을 서 있습니다. 강원랜드를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우리 강원랜드가 이 확장을 하죠. 이 강원랜드의 몇 년간의 수건이었었는데 그 비율이 뭐 조금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합니다. 이건 바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얼마나 확장을 하냐 하면 카지노 영업장은 면적으로 봤을 때 한 80%가 넘는 거의 2배 확장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카지노 테이블 같은 경우는 132대였었는데 200대로 이제 대수를 늘리고 슬롯 머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땡긴다라는 표현을 하죠. 슬롯 머신은 960대에서 1360대로 확장을 한다. 자, 이거는 그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과연 강원랜드가 제2의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죠. 줄을 쓴다. 줄을 쓴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강원랜드 몇 년 동안의 수건이었던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올해 이제 시설 공사를 마치게 되죠.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강원랜드 지금 가격대 약간 고가권의 인식이 있습니다만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는 말에 올라타자 이 개념으로 좀
잡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올해 매출액 기준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5%, 35% 정도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전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결론적으로 뭐 증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는 말이 더 갈 것이다. 강원랜드 주가 더 흐름이 좋을 것이다 보시는 이게 실적이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라 실적이 성장될 수 있는 부분 바로 담보가 된 부분이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또 카지노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 많으시고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또 부합되지 않나 중국 춘절 기대감 또 뭐 중국 타짜들도 많이 온다 이렇게 또 언급해 주셨는데 강원랜드 이제 내국인이 가는 카지노니까 그 부분은 이제 차지를 하고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제가 생각해도 중국 춘절 때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분명히 외국인 상대가 더 오를 것 같은데 매출이 굳이 뭐 내국인 상대로 하는 강원랜드가 좋을까요? 앞서서 이제 제가 강원랜드를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은유 씨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회사가 무슨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회사가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의 내용이죠. 이제 할 수도 있다와 강원랜드처럼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명히 틀린 얘기거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줄을 서는데 우리가 이제 가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해서 줄을 서서 이제 매출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올해 공사를 마치게 되죠. 2분기인가요? 그러면은 뭐 거의 70% 80% 정도 확장을 하는데 매출 안 늘어나겠습니까? 영업이익 늘어나죠. 지금 강원랜드가 어떤 정고점을 돌파를 준비하는 건 괜히 나오는 주가 흐름이 아니거든요. 근데 춘절 기간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타짜보다는 못하시는 초보들이 많이 올 것 같잖아요. 이거는 이제 강원랜드는 중국의 저는 이제 그 중국 타짜를 왜 얘기를 한 거냐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파라다이스, GK는 외국인들 카지노고 강원랜드는 이제 내국인 카지노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뉴스 보죠. 강원랜드 가서 어떤 뭐 인생 망쳤다 아니면은 뭐 재산을 얼마 날렸다 이런 얘기가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긴 합니다만은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죠. 그런 뉴스가 사회적으로 어떤 도박 중독자들이 양산이 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이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뉴스죠. 그런 뉴스들이. 저 또 궁금한 거 있는데요. 제 주변에 강원랜드 놀러 갔다 온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카지노를 하기보다는 근데 그 주변에 그런 스키장. 재밌는 놀이 시설이나 뭐 그런 거 있나요? 스키장도 있고 이제 그 콘도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K1인가요? 아니 K1이 아니라 하이원 스키장이 이제 강원랜드 거죠. 골프도 치고 그다음에 여름에 골프도 치고 겨울에 스키도 타고 이전에는 이제 휴가철이나 이제 겨울 때 여름이나 겨울 때 어떤 강원랜드의 매출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사계절 모두 어떤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합 리조트 기업이죠. 실질적으로. 근데 매출의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주가가 오를까요? 그거는 정말 잘 주셨는데 이게 매출액 총액제라고 해서 우리 그 카지노 관련주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나라에서 니네 올해 얼마 이상의 매출 올리면 안 된다라고 있는데 그게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라 차라리 매출을 올릴 만큼 올리고 벌금을 내는 게 실질적으로 그 훨씬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어길 시에 벌금이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럼 중독자가 많을수록 좋다 이거네요? 사회적으로는 그렇지만 강원랜드 입장에선 현대자동차가 소비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지만 주주들 입장에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강원랜드 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2%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어느 정도 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부분들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인 흐름 짚어주시죠. 기술적인 흐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역사적인 고점을 갱신을 하려고 하는 타이밍이죠. 이제 그 계속적으로 걸리는 자리가 있었었는데 바로 죄송합니다. 3만 원대가 강원랜드의 역사적인 그 고점이었죠. 이 부분만 오면은 정말로 힘 없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여기에서 정말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죠.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을 돌파를 한 이후에 강원랜드가 고점을 돌파를 한 이후에 약간의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이 고점에서 그동안은 우리 3만 원대에서 강원랜드가 이제 저항을 받았는데 지금은 3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일반 투자자분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그 전후적인 투자자 데이빗 라이언이라고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종목 분석이나 이런 건 하진 않고 오로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만 매수를 해서 미국의 수익률 대회를 휩쓰는 분이 있죠. 데이빗 라이언이라는 분이 계신데 강원랜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확장이라는 재료가 없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그러면 사실 고가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성이 아직은 주가에 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똑같죠. 이제 정고점 돌파를 해서 지지를 받는 저항권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일봉상 뭐 거의 같은 흐름입니다. 뭐 월봉상, 주봉상 살펴보고 일봉은 하루 이틀 일입이 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봉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표 가격 그렇게 높게는 잡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36,000원 정도 좀 잡도록 하고 손절매는 지금부터 좀 약간 루즈할 수도 있고 타이트할 수도 있는데 3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한 가지만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강원랜드 가장 큰 이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악재는 쭉 설명했지만은 저는 정부의 규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도박이라든지 뭐 요즘에 뭐 복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팔리면서 어떤 한탕주의 심리가 좀 굉장히 좀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 만약에 좀 뭐 손을 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강원랜드에게 굉장히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그런 어떤 그 정책 가능성 또는 만약에 나왔을 때 어떤 주가의 어떤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게임주들을 빗대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 게임주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정부가 규제를 한다. 어떤 식의 규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규제를 하고는 있죠. 매출액 총액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더 이익을 내고 차라리 벌금을 조금 내는 식으로 이제 강원에서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노름에 미치면 손을 잘라도 노름한다라는 정말로 죄송스럽습니다만 방송 중에 그만큼 끊기 힘든 게 바로 도박이죠. 카지노주 저는 이런 게 바로 현금 창출 능력은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넘버원이라고 봐도 되는 종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하고 또 그 외 장점이 또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가고 있다 또 이렇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자, 강원랜드 일단은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정석 전문가의 성우 하이텍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자동차 부품주를 갖고 왔습니다. 성우 하이텍 사실 이제 제가 뭐 환율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그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뭐 자동차주들의 어떤 흐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황하고 같이 결부시켜보면 별로 좋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긍정적인 좀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갖다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우 하이텍이 이제 뭐 하는 회사인가 일단 뭐 제가 자동차 부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부품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부품이 뭐 한 2만 개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뭐 범퍼 레일이라든지 또는 사이드 멤버라든지 뭐 후드라든지 이렇게 차체 부품을 이제 만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장이라든지 도어라든지 뭐 측면 외곽 구조를 지지하는 이런 지지들을 갖다 이제 지금 만들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성우 하이텍의 이제 주가의 어떤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키포인트 갖다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럽 쪽에서의 어떤 고객 다변화 부분들. 이 말은 뭐냐면은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매출의 비중이 현대기아차, 현대차 그룹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해소를 한다는 겁니다. 좀 미쓰비시 상사 쪽으로 좀 보유하고 있는 체코 공장의 지분을 갖다가 좀 매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뭐 독일의 WM사, 이건 독일의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 자동차 부품 회사를 갖다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유럽 고객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 또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어떤 GM 쪽으로 이제 지금 공급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중국 법인이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보여지는데 자, 왼쪽은 바로 2011년도 단기 순이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2012년도 3분기까지의 누적 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중국 쪽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합산을 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실적이 이제 커지는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해외 쪽 같은 경우에도 다른 그 중소형 부품사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해외 쪽에서의 어떤 그 해외 법인의 좀 그 성우 하이텍의 이 기여도가 다른 그 중소형 부품 회사들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연결 IFRS 이 국제 회계 기준을 갖다가 적용을 하게 됐을 경우에 바로 이제 해외에 있는 법인들의 실적을 갖다가 모두 다 합쳐가지고 이제 지금 그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개별로 따졌을 때는 매출액이 1조 원이 좀 안 됐습니다. 한 9천억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2조 5천억의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82억에서 500억으로 거의 뭐 한 3배 정도 지금 이익이 좀 크게 증가를 한다고 하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좀 착시 현상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그 착시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이러한 그 연결되었을 때 어떤 실적 부분이 제대로 그 주가의 어떤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올해 지금 연결 이제 그 재무제표가 이제 그 발표가 되는 그 전부터 뭐 주가는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 또 최근에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주가랑 그다음에 부품주의 주가의 움직임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확연하게 다른 이유는 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뭐 수급은 제가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이러한 어떤 그 수급 기관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인데 왠지 자동차주와 관련해서는 조금 뒷걸음질 치는 투자자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반한 내용에 대해서 또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무엇보다 실적이 대폭으로 개선이 된다. 이 부분이 가장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 두 분께서 또 질문해 주시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게 있는데 네이버에서 이거 성우 하이텍을 봤는데 순이익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1%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릿수도 되게 낮았거든요. 그 순이익이 어떤 의미예요? 순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익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 외적인 이익이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과 영업 외의 어떤 그 이익을 이제 모두 그 합쳤을 때, 뭐 영업이익이 발생하지만 또 영업 외적인 뭐 손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영업적인 어떤 그 측면 속에서 이제 그 발생하는 이익을 말하는 부분들이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 외적인 부분들, 뭐 예를 들면은 뭐 환율 손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외적인 뭐 손실, 그 환차손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제가 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 일례로 하나만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성화이텍의 지금 그 뭐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분명히 좀 작년보다 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률을 질문하신 것 같은 영업이익률을 지금 그 말씀하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 이제 두 자릿수 대가 아니라 지금 한 자릿수 대라고 이제 지금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매출이 일단은 그 영업 이익률보다도 매출이 어떤 증가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동차 업황 시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영업 이익률은 높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크게 좀 주가에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기업의 주가는요? 엔화랑 환율이랑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뭐 환율, 일단은 그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서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성호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장이 있지만은 지금 그 현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뭐 중국이라든지 또는 인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그 현지 공장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환율 부분들은 좀 자유롭게 좀 다른 그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좀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동안 좀 꾸준히 올랐던 것 같아요. 밑에 바닥에서. 예, 네. 지금 뭐 성화이텍 같은 경우 이제 제가 그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다른 그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의 움직임은 분명히 틀립니다. 지금 이제 꾸준하게 지금 10,000원 근처에서 지금 저점을 형성을 해주고 지금 현재 저점이 지금 높아져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항상 그동안 이제 그 편입을 했었던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물에서 이제
지금 이제 그물의 하단이 상단을 뚫는 그런 신호가 발생하는 종목들을 대부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좋은 지금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로 그 신호가 지금 최근에 지금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최근에 지금 기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 오늘은 보니까 외국인들까지도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네. 또 오늘 그 현대차, 기아차 주가 움직임 안 좋았죠, 환율 때문에. 하지만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 오늘도 뭐 2%가 넘는 이러한 그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좀 완성차 주가의 움직임과 거꾸로 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그 가격 오늘 종가인 12,300원을 매수 가격으로 설정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16,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1,0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흐름 보면 참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적이 동반된 자동차 부품주인데 기관 쪽에서의 수급 또한 동반이 되고 있고요.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인포피아인데요. 한상우 전문가님. 네, 저는 오늘 그 인포피아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요. 인포피아는 그 혈액을 이용해 갖고 뭐 혈당 자가 측정기라든가 그 병원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해서 팔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인포피아를 이제 앞으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뭐 요인들은 최근 이제 각국 사회가 선진국 사회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 중심으로 인해서 헬스케어 산업이 좀 그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봐야 되겠고요. 또 인포피아가 최근에 이제 그 혈당기 사업에 대한 부분만 본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혈당기 그 사업이 2015년 기준 196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했는데 이 중에 혈당기 사업이 한 37% 정도, 그러니까 혈당기 사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혈당기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여러 가지 탈피해갖고 최근에는 분자 진단, 면역 진단 또 이런 그 부분과 더불어서 그 동남아라든가 외국에 유 헬스케어 병원 수출까지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성장성이라 그러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앞으로 담보가 돼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그 삼성에서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헬스케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이런 그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삼성의 그 컨소시엄에 합류해 갖고 유 헬스케어의 그 전송 부분, 데이터 전송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주가가 앞으로는 상승할 것이라 보고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뭐 헬스케어주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차트 목요일날 봤는데 5% 이상 급락했어요. 네. 그때는 왜 그랬어요? 원래 이렇게 급등락이 완전 심한 종목이에요? 급등락이 심하다기보다는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갖고 왔을 때 한 7, 8% 정도 상승했다 다시 주가가 지금 오늘 가지고 온 날 제가 다시 원위치해 온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것을 박스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저점과 일정한 고점을 유지하다가 어떤 다시 모멘텀이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그 고점대를 뚫고 올라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급등락이다 이런 부분을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저번에 상승했을 때 못 사신 분들이 가격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한 5% 이상 6% 조정을 받았으니까 가격이 싸졌으니까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조정이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기술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박스권이라 그랬잖아요.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다만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이 종목이 삼성과 어떤 사업을 헬스케어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새로운 신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에 어플리케이션 삼성 헬스 앱에 등록이 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저는 이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럼 차트를 보겠습니다. 박스권 어느 정도 하단에서는 지지를 받는 것 같거든요. 살펴주시죠. 네, 차트를 좀 보면요. 은지 씨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고점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최근에 상승한 이후에
저점 부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점 부근은 13,500원 정도의 저점을 가지고 있고 고점은 15,500원 정도의 고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이제 매매에서 본다 그러면은 주가는 이럴 그 박스권에서 매매는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와 상단에서 매도, 다시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다시 이제 하단에서 매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긴 박스권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 차트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상승세가 붙었을 때는 큰 상승을 한다 이렇게 해갖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도 박스권 하단이니까는 뭐 그렇게 그 손절선 가지고 설정을 해서 접근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오늘 종가가 13,800원에 끝났으니까요. 내일 시가로 편입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로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13,4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박스권 구간을 이용해서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포피아까지 살펴봤고요. 그 전에 종목이죠. 성우 하이텍, 강원랜드까지 저희 잘 들어봤습니다. 자, 안투, 위투 대표 두 분의 최종 결정만이 또 남아있는데요. 궁금해지네요. 어떤 종목 사셨나요? 저는 오늘도 선택 안 했거든요. 요즘에 제 포트 되게 괜찮아요. 요즘 조금 돈 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기다려보려고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이에요. 요번에 잘 나가고 있어요, 저. 아무튼 예, 저는 강원랜드. 제가 듣기로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 줄이 맨날 서 있다고 해요. 맨날 사람이 터지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타짜 이 영화가 흥분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박구 전문가님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동안에 우리 상익 씨가 저랑 궁합이 좀 안 맞는 편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추천한 종목분들 중에 안 가는 종목을 몇 개 좀 선택을 하고 가는 종목은 살짝 빗나갔는데 이번에 정말 믿으셔도 됩니다. 네. 언젠가 올라가겠죠. 예. 언제라뇨? 내일서부터 올라갈 겁니다. 네. 지금 믿음 갖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가는 말에 올라타신 거죠. 상희 씨께서는 오늘 강원랜드를 오늘 담으셨고요. 은지 씨께서는 오늘 아무 종목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종목 에이스 시간입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 짚어드릴게요. 은지 씨의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총 7종목은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려아연 오늘 37만 6천 원의 포트에서 제외하셨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선택한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6만 4,900원에 신규 편입하셨네요. CJ, CGV가 20%대로 가장 고수익 구간입니다. 상익 씨의 포트폴리오 현황 보겠습니다. 총 8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더존비주얼과 바텍은 지난주 손절가 이탈로 포트에서 제외하셨고요. 대아티아이는 오늘 손절가 이탈로 포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택한 SBS 미디어 홀딩스는 제시해 주신 5,880원에 신규 편입하셨습니다. 네, 은지 씨의 CJ, CGV가 20%대로 돌파를 했어요. 축하드려요, 은지 씨. 박정석 전문가님, 저 드디어 20% 돌파했어요. 하하하. 예, 아유, 너무 좋아요. 뭐 요즘에 잘 된다고 하는데 잘 되는 게 CJ, CGV가 잘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좀 잘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제 성우하이텍 편입하셨으면 더 수익 잘 될 텐데 안 하셔가지고 제가 좀 섭섭합니다. 아, 죄송해요. 예, 뭐 CJ, CGV 지금 뭐 연일 신고가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표 가격을 한 4만 원 정도로 처음에 설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목표 가격에 지금 거의 근접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욕심이 제가 좀 더 나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지금 뭐 최근 한국 영화 흥행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흥행 대작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CJ, CGV 목표 가격을 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설정 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손절가가 아니고 이제 익절가가 될 것 같은데 익절 가격도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0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좋네요. 상익 씨, 배 아프죠? 어느 순간 또 떨어지실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저 계속 갑니다. 순간 떨어집니다. 네, 순간.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프로그램 시작하고 20%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고요. 또 잘 차익 실현하는 그날까지 잘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투위투 대표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참 기다려지거든요. 흥미로운 주제도 굉장히 많고요. 도움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듯해요. 오늘은 박근호 전문가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어떤 좀 약간 답답한 주가 흐름의 원인을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꼽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한편에서는 북한 핵 실험 때문에 지금 종목군들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역대 북한 리스크라고 이제 총칭을 하겠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있었을 때 어떤 흐름이 나와 있는지,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실험을 했을 때 어떠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를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세계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된 기업들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북한 리스크가 어떠한 흐름을 증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자료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큰 사건이 있었죠. 2005년도에 북한 핵 보유 선언, 사실 북한 핵 실험보다는 가장 큰 사건이었죠. 북한 핵 보유 선언이 있었고, 2009년도에 대청해전, 2010년도에 천안함 사태,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제가 봤을 때 연평도 포격이 정말로 어떤 교전에서 전쟁으로도 발발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고, 연평도 사격 훈련까지 좀 있었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흐름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선언했던 날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핵을 갖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올랐죠. 자,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대청해전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한 번 정도 빠졌고 다시 추후에 지속적인 주가 상승 추세를 좀 보여줬고요. 천안함 사태 때입니다. 천안 사태 때도 거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잠깐 빠졌다가 시초가를 굉장히 낮게 잡았죠. 시초가를 낮게 잡았다가 바로 끌어올리는, 이건 뭐냐면 기존의 어떤 북한발 리스크에서 우리 시장의 투자자들이 배운 거죠. 한마디로 학습 효과를 이제 본 건데, 다시 오르는구나라고 시초가는 굉장히 낮게 잡혔지만 장대 양봉을 좀 뽑아냈었고요. 자,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북한 핵 실험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좀 타진이 되면서 시장의 어떤 좀 투자 심리를 많이 좀 약화시키고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이유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북한 핵 때문에 움직이는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에서 보여드렸듯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북한 쪽에서의 이런 리스크가 지금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습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또 서두에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런 방산주라든지 테마주들이 굉장히 들썩이고,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는 지금 최근에 우선 진짜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방위 산업주, 방산주도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것과 또 반대로 이 대북 경력주 같은 경우 또 이제 반대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역시 테마주 접근은 이제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좀 이러한 좀 테마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죠. 이 어떤 이 북한의 핵 리스크가 가장 극대화됐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어떤 대북 경력주를 좀 저가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포착을 하자.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좀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핵실험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종목을 주워 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해주셨듯이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 꼭 핵실험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왔고, 그 급락으로 인해 갖고 사실 매물의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신용을 들어갔던 물량들 이런 물량들이 신용의 그 담보 비율이 그 모자라면서 반대로 강제적인 매매들을 많이 당하면서 물량들이 그 해제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주가가 이후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보면은 현금을 가지고 실험이라는 뉴스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투자가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위기는 기회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실험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학습 효과에 인해서 뭐 증시에 관한 그런 영향력이 크진 않을 것이다 보시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충격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 낙폭 과대한 부분을 좀 메꾸면서 매수할 타이밍으로 보자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박근호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 마감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특징 그리고 전망까지 모두 함께 하셨는데요. 박정석 전문가, 한상우 전문가께서는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부분 알려주신다고 해요. 내용이 궁금해지네요. 예. 저는 내일 장중 아침 8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요. 실시간으로 저희 VIP 클럽에서 제가 여기에서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종목들 또 이렇게 화끈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내일 많이 접속해서 방송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저녁 9시입니다. CJ CGV가 지금 편입한 이후에 지금 20%의 지금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20% 수익 기념 오늘 공개 강연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제2의 CJ CGV를 갖다가 오늘 전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접속 부탁드립니다. 자, 박근호 전문가님 오늘도 마지막까지 수고하셨고요. 또 무료 방송 많이 접속하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수익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저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눈이 쌓인 곳이 많습니다. 조심히 다니시고요. 내일도 장 마감 15분 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